보상 선수가 던지는 질문들, 홍민규의 등장이 KBO에 남기는 구조적 시사점. 들어가며 하나의 투구가 열어놓은 더 넓은 논의. 20세 우원 투수가 팽팽한 동점 상황에 등판해 이 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다. 숫자만 놓으면 인상적이지만 단 한 번의 등판으로 선수의 가치를 단정하는 것은 야구적으로도 분석적으로도 섣부르다. 그러나 홍민규라는 이름 주위에는 그 등판 이상의 맥락이 쌓여 있다. 보상 선수 제도, 구종 철학의 세대 간 충돌, 불펜 운용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20세 투수가 프로에서 성장하는 방식. 이 글은 그 맥락들을 풀어보려는 시도다. 보상 선수 제도라는 구조, 누군가의 손실이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메커니즘. KBO의 FA 보상 선수 제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형 FA 계약이 성사될 때 영입구단은 보상금과 함께 방출구단의 보호선수 명단 외 선수 중 한 명을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FA 시장의 팽창을 억제하고 구단 간 전력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역학이 작동한다. 보호선수 명단의 규모와 구성은 구단의 전략적 판단을 그대로 반영한다. 어떤 선수를 보호하고 어떤 선수를 노출시키는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력평가의 결과물이다. 홍민규의 경우 두산이 이미 1군 경험이 있는 2025 드래프트 3순위 지명자를 보호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허용한다. 두산이 그를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보호해야 할 다른 자원이 그만큼 많았거나 기아가 주저없이 그를 선택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아는 단순히 쓸만한 불펜 자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1군에서 성과를 낸 20세 투수라는 특수한 프로파일에 베팅한 것이다. 이 선택이 단기 전략인지 장기 투자인지에 따라 홍민규의 기아 내 역할도 달라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KBO에서 보상선수 지명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지 않다. 다만 성공한 케이스가 주목을 받고 실패한 케이스는 이치는 생존자 편향에 주의해야 한다. 보상선수 출신 투수가 새로운 팀에서 활약하는 것 자체보다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분석적으로 더 가치 있다. 불펜 운용의 구조적 긴장, 추격조라는 보직의 야구적 의미. 홍민규의 시즌 초 보직은 추격조였다. 지는 경기에 등판하거나 크게 앞선 상황에서 이닝을 소화하는 역할이다. 이 보직은 팀 전략상 필요하지만 선수 개인에게는 복잡한 심리적 환경을 만든다. 추격조 투수는 결과와 무관하게 승리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로 놓인다. 무실점으로 막아도 팀이 역전하지 못하면 승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실점하더라도 이미 패색이 짙은 경기라면 큰 타격이 없다. 이 구조는 선수의 성장 동기를 희석시킬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심리적 부담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홍민규가 16일 등판에서 동점 상황이라는 전혀 다른 긴장도의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투구를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역전의 맛, 지키는 맛이 좋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투수로서의 심리적 자기인식을 담고 있다. 높은 긴장 상황에서 더 집중하는 유형의 투수가 있다. 이른바 클러치 기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특성이지 한 번의 등판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펜 투수의 보직 이동, 즉 추격조에서 필승조 또는 마무리로의 전환은 KBO에서 자주 나타나는 서사다. 그러나 그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종 구성, 제구력, 체력 관리,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구종 철학의 세대 충돌, 체인지업 중심에서 직구 기반으로. 홍민규의 이번 등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기술적인 변화다. 그는 작년까지 체인지업에 크게 위존했다. 그것이 두산에서 형성된 습관이었다. 기아로 이적한 뒤 양현종으로부터 받은 조언은 명확했다. 체인지업에 지나치게 위존하지 말고 직구의 비중을 높여라. 이 조언의 야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인지업은 직구처럼 보이다가 속도 차이로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구종이다. 그러나 이 구종의 효과는 직구가 충분히 위협적일 때 극대화된다. 직구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체인지업에만 위존하면
타자들은 결국 속도 차이에 적응한다. 특히 시즌이 진행되면서 상대팀의 데이터 분석이 쌓일수록 이 약점은 더 빠르게 노출된다. 양현종의 커리어 자체가 이 원칙에 살아있는 증거다. 그는 평균 구속이 특출나게 높지 않지만 직구의 질, 회전수, 무브먼트, 로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변화구 효과를 극대화했다. 20세 후배에게 자신의 철학을 전수하는 이 장면은 KBO에서 베테랑과 신인 사이의 기술 이전이 얼마나 구체적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직구 구속이 작년보다 2에서 3km 빨라졌다는 홍민규의 언급도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구속의 향상은 신체 발달, 메카닉 개선, 근력 훈련의 결과일 수 있지만 20세 투수에게는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구속이 유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즌 초반 신선한 체력 상태에서 나온 일시적 수치인지는 더 많은 등판이 쌓여야 판단할 수 있다. 구형 구종에 대한 고집, 스위퍼와 슬러브를 거부한 선택. 스위퍼와 슬러브 등 최신형은 나에게 안 맞는다. 나는 구형과 전통이 좋다. 20세 투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다. 최근 KBO와 MLB 모두에서 스위퍼, 넓은 횡 무브먼트를 가진 슬라이더 계열, 와 슬러브, 슬라이더와 커브의 중간 형태 같은 구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와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새로운 그립과 릴리스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구종이 모든 투수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손의 크기, 손가락 힘, 팔 각도, 릴리스 스타일에 따라 같은 그립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홍민규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보수성이 아니라 자기 신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 구종으로 오랫동안 활약한 투수들이 적지 않다. 커브와 슬라이더, 직구와 체인지업의 조합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투수들은 구종의 다양성보다 각 구종의 완성도와 커맨드를 우선시했다. 반면 트렌드를 쫓아 다양한 구종을 추가했지만 어떤 구종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슬라이더와 커브를 하나씩 추가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최신 유행을 따르는 대신 검증된 구종 체계를 확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효한지는 그가 어떤 역할, 불펜 단기 등판인지, 선발인지, 마무리인지를 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불펜 투수는 2에서 3가지 구종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선발은 타자를 3번 이상 상대하면서 구종의 다양성이 더 중요해진다. 타구단 유사 사례와의 비교, 이적 후 꼽힌 젊은 투수들. KBO 역사에서 보상 선수 혹은 트레이드로 이적한 뒤 새로운 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투수들의 사례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을 드러낸다. 첫째, 환경의 변화가 촉매가 되는 경우다. 원 소속팀에서는 경쟁에 밀리거나 역할이 한정되어 있던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더 명확한 기대와 기회를 받으면서 잠재력을 개화하는 케이스다. 이는 선수의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바뀐 것이다. 둘째, 코칭 스태프와의 궁합이다. 같은 구종을 가진 투수도 어떤 피칭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된다. 홍민규가 양현종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기술 조언은 이 요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선배 후배 간의 비공식적 기술 전수가 공식 코칭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관찰 지점이다. 셋째, 기복의 관리다. 홍민규는 시즌 초 2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4실점을 기록한 경기도 있었다. 이 기복은 20세 투수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커리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KBO에서 초반 인상적인 등판 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한 젊은 투수들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재조정 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가 핵심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